오늘은 일본 엔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본 엔화는 저는 지금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나스닥이랑 S&P 빅테크들이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쉽사리 오를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듭니다. 트럼프를 보면.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막 부여하고 있으면서 뭐 유럽이랑도 싸우고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뭐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은 트럼프는 완전히 깡패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나스닥이 완전히 반등하기는 힘들 것 같은 느낌도 보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안전자산인 국채 그리고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채랑 금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오른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안전자산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오른 엔화는 좀 괜찮은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화를 아직까지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엔화가 앞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화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1년간 일본 엔화 추이를 보시면 지금 977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00엔당 977원이죠. 원래는 880원 요 정도까지 떨어졌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10년간 보시면 그렇게까지 오른 거는 사실 아니긴 해요. 지난 10년간 보면 원래 높았을 때는 1110원 요 정도까지 올라갔었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모습이 보였다가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엔화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화가 왜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일본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차트인데, 지난 5년간 원래 일본 엔화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는 일본 10년물 금리가 지금 1.522%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고, 상대국 통화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라 그러면 당연히 엔화 강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란 거는 그 나라 통화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나라 통화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는 그 나라 국채의 금리를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상대국 금리보다 높다라는 거는 일본의 엔화에 대한 강세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2.6%를 넘었어요. 원래 일본 보험사나 아니면 뭐 기금들이 원래 국채를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 국채 금리는 원래 2020년도, 2018년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1% 채 안 됐어요. 특히나 코로나 때는 거의 한 0% 정도로 찍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굳이 일본 국채를 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2.6%까지 올라왔고, 최근에는 한국 30년물 금리보다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2.59%까지 떨어졌는데, 일본의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금리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 원화 가치보다 일본 엔화 강세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국의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2%밖에 안 돼요.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내수 시장 완전히 죽었죠. 부동산 시장 완전히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2%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위안화 대비해서도 일본 엔화가 강세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원화 대비해서도 일본 엔화가 강세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기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엔화 강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요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통화 대비해서 일본 엔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 25년도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랑 같이 움직이는 게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죠. 지금 완전 일본 엔화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울퉁불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지라도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엔화를 투자하고 있어요. 좀 생각보다 좀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본 엔화가 왜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일본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은 장기간 30년간 40년간 장기 디플레이션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엔화 가치가 워낙 쌌기 때문에
일본 물가가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는 최근에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 뭐 중국은 디플레이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는 CPI가 4%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봤을 때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엔화 강세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앞서 보신 것처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일본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경제랑 물가 전망이 실현이 되면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금리를 확실히 총재의 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거를 봤을 때는 엔화가 강세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일본의 인구 상승률을 보시면 일본의 명목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명목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율을 제외했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율을 생각 안 하고 임금 상승률을 봤을 때는 최근에 4%, 3%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0%에 표시를 해놨는데 0%라는 거는 임금이 안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지난 2016년도, 15년도부터 차트를 나타냈는데 지난 20년간, 30년간, 40년간 일본은 임금을 거의 못 올렸어요. 거의 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2021년도 이때부터는 임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저금리 기조가 강해지고 물가가 막 오르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이 안 오르면 이거는 실질 임금은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은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실질 임금 상승률을 보면 이 실질 임금 상승률이라는 게 임금 상승률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거죠. 인플레이션율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다라는 거는 마이너스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때가 중요한 거죠. 과거 요때 떨어졌을 때, 요때는 사실상 명목 임금 상승률도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물가 때문이 아니고 임금 상승률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명목 임금 상승률이 높은데 실질 임금 상승률이 낮다라는 거는 물가가 그만큼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서 보신 것처럼 물가가 높은 게 굉장히 임금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요거를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된다.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엔화 강세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되고 엔화 강세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나 올해 들어서 최근에 일본 대기업이 최근 춘투가 있었어요. 춘투가 기업 입장이랑 그리고 노조 간의 가격, 그러니까 임금을 얼마만큼 올리는지 그 협상을 하는 건데, 최근에 일본 대기업이 60% 정도 임금 인상을 전액 수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요타 자동차, 마쓰다 자동차 임금 상여금 인상 요구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했었고, 뭐 히타치, 그리고 일본 전기 주식회사 NEC, 후치츠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노조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고,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IHI 뭐 전반적으로 노조 임금 인상 요구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더욱더 노조 요구보다 더 높은 임금 인상을 해준 곳도 있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미쓰비시 케미칼, 그리고 스즈키 모터 주식회사, JX 금속 이런 곳도 노조보다 훨씬 더 임금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30년간, 지난 40년간 잃어버린 뭐 30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부터는 그 순간을 탈피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이 일단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제가 지난 30년간 임금 데이터를 안 가져오긴 했지만 원래 0%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근데 임금은 올라가는데 물가를 못 잡는다? 그러면 다시 잃어버린 30년 계속 지속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 물가가 지금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가를 잡는 게 일본의 과거 잃어버린 30년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일본 대기업들은 왜 이렇게 임금을 올리는 거냐? 가만히 있다가 얘네들이 무료 봉사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올리냐면, 당연히 엔화 가치가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도요타와 같은 기업들 뭐 보면 수출 기업들이 당연히 실적이 좋잖아요. 작년도 실적 보면 2023년도 실적도 미쳤고 2024년도 실적은 아직 컨센서스이긴 하지만 거의 확정적이에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유가 된다라는 거고, 요것만으로도 임금을 올릴 수도 있기는 한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노동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임금을 막 올려서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해주세요, 요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임금을 인상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외국인도 유치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일본은 좀 체질 변화, 요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일본 주식을 또 투자하고 있는 게 있기도 한데, 일본의 금리 인상, 일본의 엔화 가치 강세, 요런 거랑 같이 맞물려서 투자하는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도 있기는 해요. 요거는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일본 엔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엔화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일본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수입 물가가 둔화하고 임금이 상승하면 소비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임금이 상승하는 거는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수입 물가 둔화는 요게 필수입니다. 아직까지는 둔화되는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있는데, 수입 물가가 둔화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 당연히 엔화 가치가 올라가야 수입 물가가 둔화가 되겠죠. 자국 통화 가치가 높아야 당연히 수입 물가가 떨어집니다.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에서는 좋기는 한데 수입에서는 안 좋죠. 근데 일본은 지금 과거 잃어버린 30년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입 물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거는 속도 조절은 일단 할 것이다. 엔화 가치를 무조건 급하게 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무작정 올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국가 부채가 너무나 높습니다. 요게 1500조 엔이에요. 1500조 엔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거의 한 뭐 1000원이라고 볼게요. 1000원이라고 보면 와, 1500조 엔이면 얼마야? 1경 5천조 원? 1경 5천조 원이죠. 굉장히 비쌉니다. 1경 5천조 원 정도의 국가 부채가 있고, 요거는 초당 얼마가 나가냐? 초당 566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가고, 연간 기준으로 보면 요게 7조, 17조 엔이니까 170조 원 정도가 나간다라고 살펴보면 됩니다. 진짜 미쳤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44%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작정 금리를 무작정 막 드라마틱하게 올리는 거는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잃어버린 30년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엔화 가치를 올리는 거는 무조건 필수적인데, 차근차근히 천천히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천천히 일본의 기준금리를 요때 갑자기 올려서 뭐 갑자기 엔캐리 트레이드 이야기를 뭐 많이 하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부터는 좀 천천히 올릴 것이다. 천천히. 그래서 이번에 3월달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서는 0.5% 정도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그대로 유지하겠다, 동결하겠다라는 거죠. 막 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일본 엔화 가치가 막 울퉁불퉁하게 막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은 지금 장기간에 걸친 디플레이션 상황을 탈피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조절하는 게 일본은행 입장에서도 국채 매입을 막 늘렸다 줄였다 속도 조절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시장 금리가 너무나 높으면 국채 금리가 높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나 높으면 국채 매입을 좀 해서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고 엔화 가치를 조금씩 이렇게 막 올리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엔화가 지금 쌉니다. 싸서 저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최근에 막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라도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